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28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했던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보복 기소다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비교적 단순하죠. 인턴 확인서가 허위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것이 허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자, 조국 아들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서류 제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연세대에 합격을 했죠. 고려대도 물론 합격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연세대에 들어갔습니다. 자, 재판부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자, 이 인턴 확인서의 활동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냐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이 법무법인에서 일한 시간이 16시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재판부는 16시간이 9개월간의 총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한 것이다. 사무실이나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4회에서 8회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다라고 기재한 이 내용과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강욱 대표 측의 주장이 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실제 그 활동 내용과도 맞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명백히 허위로 보인다. 인턴 활동을 실제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두 번째, 허위로 판단한 그 결정적 증거가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인턴 활동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법정에 나온 그 법무법인 직원들은 일제히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평일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었던 한 직원은 조 전 장관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단 2번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도 인턴 목적의 학생은 본 적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즉,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최 대표가 정경심 씨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오랜만에 조 전 장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인턴 활동을 했으면 자주 봤을 텐데 본 적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매주 2~3번 출석해서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결국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들러서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 즉,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재판부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본 근거는 이렇게 허위로 작성해준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서류라는 것을 이 최강욱 대표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자, 정경심 교수가 이 최강욱 대표에게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최 대표는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답장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또 정경심 씨가 이 서류가 연대와 고대를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서류가 어디에 쓰일지 최강욱은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조국 아들 조 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 담당자이지만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이 징역 8개월 이런 그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또 최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보복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죠. 검찰 개혁을 주창해 왔던 자신에 대한 어떤 보복성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이 지난해 1월 23일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시기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검찰의 보복 기소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환 요구를 했지만 최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최 대표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끝까지 결재를 미뤄서 수사팀이 반발하기도 했었죠. 당시 그 이성윤 지검장은 뭐 소환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최 대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찰이 자연스러운 기소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한 것이지 뭔가 사감을 가지고 보복했다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의 딸에 이어서 아들에게도 역시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첫 판결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 내지는 위조된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는데요. 그 재판에 이어서 지금 아들의 입시도 뭔가 허위 서류가 제출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입시 비리가 아들, 딸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경심, 조국에 대한 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들 그리고 기소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최강욱 씨가 작성해준 이 허위 인턴 확인서는 정경심 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조되기도 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방식으로 똑같이 이 인턴 확인서를 캡처해서 그 내용을 조금씩 변경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가 또 뭐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네, 갈수록 이 조국 일가의 이 혐의는 뭐 점점 더 아주 확실하게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판 결과로 그동안 상당한 오만의 모습을 보였던 이 최강욱 대표의 기세가 좀 꺾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아주 검찰개혁의 마치 수호자인 양 자처하면서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복수심을 드러냈었는데요.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뭐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 쿠데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향후 출범할 공수처를 통해서 뭐 관련자들을 전부 수사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올린 글에서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글쎄요, 세상이 바뀌더라도 자신이 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좀 법 앞에 또 국민 앞에 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얼마나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